네, 안녕하세요. 찐아메 사업가 파운더 세미나리 오지연입니다. 네, 오늘 지금 MBS를 저와 함께 사주를 달려오셨어요. 사주를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사장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학이 뭐야? 사장으로서 배워야 되는 학문인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어느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내 자영 사업을 했으면 이미 다 몸에 배어 있는 거세요. 잠깐 이 수요 조사 좀 해볼까요? 내가 자영사업을 내가 사장으로 월급 주는 자영사업을 해본 적이 있다. 나 혼자 말고 프리랜서 말고 오 불과 10%도 안 되세요. 여기 계신 분 지금 한 4분 정도 손 드셨거든요. 여기 한 100분 정도 계시잖아요. 더 5%? 그래서 사실은 배워야 돼요. 저희가 사장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데 이제 오너십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오너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이나 돈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했을 때 소유권이 있잖아요. 뭔가를 소유했을 때 마음가짐인 거죠. 그러면 아메 사업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마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나오셨으면 엄청 열심히 하실 거라고. 돈 한 푼 투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메 사업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오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과 그냥 나는 개그로 앉아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마 오너이신 분은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저희가 언제 오너예요? 그냥 자영사업 하시는 분은 매장에 내가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시지만 실제로 오너이신 분은 어떠냐면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 사업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메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생각을 하신 분 다일실걸요? 그래서 저희가 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무형의 사업체를 정말 훌륭한 상속세도 내지 않는 상속할 수 있는 무형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래서 오너십이 기업의 운명을 지배한다. 오너십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오너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어,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추석에 난리가 났죠. 하루만 쉬면 열흘을 쉴 수 있대요. 그래서 이미 괌이랑 하와이 미리 이제 항공권이 오픈되는 데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하와이는 지금 예약하려고 하시면 그 기간에 예약이 안 됩니다. 이미 끝났고요. 발리 끝났고 그다음에 베트남, 다낭 이런 데는 지금 가격에 평소에 가실 수 있는 5, 6천만 원의 3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휴일이 그렇게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저는 딱 싫어요. 딱 싫어요. 그래서 전 주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주말에 다 가정이 있고 이러면 만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면 나는 오너야. 아싸, 내년에 열흘이야. 어디 가지? 나 아직 직장인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오너는 언제 가냐면 남들 쉴 때 갑니다. 남들 쉴 때 가고요. 내가 스케줄 내가 관리하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오너가 아닌 거예요. 여기 11시에 맞춰서 다 오셨지만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뭐 주문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DM도 보내시고 굿모닝 또 아침에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시고 소비자한테 보내시고 오셨을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CEO로서 내 하루하루 스케줄과 모든 거를 다 관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정말 수입이 금방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필수 조건을 볼게요. 4가지 있습니다. 4가지인데 틀어서 얘기하면 요거 하나예요. 자기관리. 아메이 사업도 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자기관리에서 표시가 납니다. 근데 자기관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 11시부터 뭐 12시 반, 1시까지는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뭐 아메이 사업가 중에서도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인지 안 되시는 분인지 티가 안 나요. 근데 여기를 벗어났을 때 티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데 뭔가 스케줄대로 잘 하고 되게 여유가 있다. 자기 관리 잘 되신 거예요. 자기 관리 잘 안 되는 분들의 말에 많이 나오는 이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빠 죽겠다. 바쁘다. 뭘 까먹었다. 뭘 놓쳤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늘 자기 관리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암에서 팔 때도 제가 보면 제가 좀 뭔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내가 내 스케줄 쫙 끌고 나가고 있어.
바쁘지만 바쁜 와중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나는데 바빠 죽겠는데 계속 스케줄에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이야. 그럴 땐 자기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의 이번 주에 내가 어떨지. 근데 마지막 주에는요, 좀 끌려다니셔도 됩니다. 끌려다니시고 미친 듯이 해야 될 일에 막, 저희가 언제 끌려다니면 캐파 오버일 때 끌려다니거든요. 근데 캐파 오버라는 말은 내 캐파가 오버가 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신줄은 잡고 있어야 된다. 정신줄을 잡기 위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는 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10분이라도 내가 일어날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까 조영현 사장님 매일 이 라이딩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책을 읽거나 저는 아침에 이제 A라이브 듣거든요. A라이브가 8시에 딱 오고 7070이 8시 5분에 오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저는 그 알람은 일부러 해놔요. 네, 아침에 학교 보내고 뭐 하고 할 때 딱 알람이 오면 이제 내 공부할 시간. 그래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네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 인맥 관리, 건강 관리, 멘탈 관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간 관리는 뭐냐면 이건 뭐 성공한 사람, 명문대 간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나 자영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다 시간 관리 하십니다. 고개도 노트, 고개도 요즘 뭐 굳이 고개도 노트 없어도 여기 구글 캘린더에 저희가 다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트를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맨날 쓰거든요. 왜냐하면 쓰면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에 내가 오늘 만날 스케줄, 오늘 만날 사람. 전 뭐 정리하면요. 이번 주 저는 이제 고개도 노트 제가 쓴 게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그러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스케줄은 제가 어느 순간 여기다 관리하니까 스케줄 적어놓진 않는데 그 스케줄을 보고 만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할지를 다 적어요. 그리고 제 이제 고개도 노트를 보면 제일 위에는 제가 정한 거예요. 위클리 포인트. 이번 주에 비즈니스에서 집중해야 될 걸 항상 적어놔요. 저는 이번 달은 계속 뭐가 적혀있냐면 제일 상단에 신규 가입, 그 다음에 적어요. 정수기, 아니 거수호.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적어놓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라클 초대. 명단 딱 적어놓고, 지금 또 뭘로 바뀌었냐면 11월 5일 저희 세미나 초대. 그리고 한 칸에는 위스. 내가 위스 하면서 만날 사람 다 적어놓고, 요겐 뎁스. 뎁스 하면서 이 사람들, 제 화상화 사장님들이랑 같이 해야 될 핵심 다 적어놓고, 맨 밑에는 소비자들. 다 적어서 이 사람 그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고는 와요. 약속을 잡으니까. 만나고 헛짓거리하고 올 때가 많아. 실컷 듣고 놀고 뒤돌아서 이 얘기 안 했네? 이 얘기 안 했네. 그래서 저는 다 미리 좀 이제 시간 나서 적어놓고요. 만나러 가기 전에 노트를 핍니다. 얘한테 정수기 얘기해야 되지. 지난번에 정수기 얘기를 어디까지 했지? 그럼 오늘은 데모 해야 되니까 데모통 챙기고, 아니면 노트북 챙기고,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개도 노트에 항상, 그래서 거기에 적어 놓는 건 뭐냐면, 적어 놓고, 늘 이름을 적어 놓고요. 한 주가 지나면 저는, 동그라미 쳐요. 내가 한 거에.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하기로 했어. 난 한 거예요, 업무를. 동그라미. 그래서 나의 스케줄 관리 그렇게 하고요. 스케줄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목표도 세우고 월간 목표도 세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목표다? 주간 목표, 일간 목표. 그래서 오늘 이 미팅 후에 내 스케줄이 쫙쫙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사님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 내가 만날 사람이 아직 안 적혀 있고 내일 내가 오늘 이 이후에 스케줄이 안 적혀 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 건 일용직 노동자와 같다. 그죠? 눈 떠서 오늘 뭐 할까 하고 어디 가가지고 일이 있으면 일 받아서 하고 일이 없으면 하루 공치고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스케줄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스케줄 관리의 가장 핵심은 저희 요즘 스폰서 살점이랑 같이 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 전화할 사람 5명 꼭 적어놓기. 전화. 요즘 카톡 진짜 많이 하는데 카톡도 핑퐁핑퐁 좋은데요. 50대 이상은요, 카톡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거 찍어요. 그래서 한 3번 핑퐁핑퐁 하다 보면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전화하면 카톡으로 못했던 그런 개인사랑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약속이 잡혀요. 그래서 매일 5명 이상 전화해서 그분과 소통하기. 뭐 젊으신 분들은 카톡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 신기한 거 아시죠? 전화 못해요. 전화 못해요. 그쵸? 카톡하면 바로 답이 오는데요. 그래서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하면 안 받아. 그쵸? 이
그게 있대요.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해야 되는 이 두려움이 있대요.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MZ는 카톡으로 해주고, 늙었으면 전화해주고 해가지고요. 맞춤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볼게요. 인맥 관리를 하면 뭐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인맥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일적인 관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지가 아미사하면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술 빨리 가다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룹을 빨리 키우나 봤더니, 명단이 없는 사람. 명단이 없는 사람이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해서 이분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금 늦었던 게 보면 저는 명단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모든 모임도 워낙 많고 활동적이고 모든 모임에서 이제 막 관계 맺는 거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니까 주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한 번 해서 노를 받아. 그럼 또 ST에 얘한테 다시 가기까지 한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졌던 게 식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인맥 관리도 굉장히 많은 인맥이 있지만 뭐 제가 오늘 명단 작성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명단 작성을 다 하셔서 상위 30명을 가지고 점수 다 하시는 거 아시죠? 뭐 거리, 뭐 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거리 하셔서 30명을 뽑아서 그 30명 가지고 누구랑 얘기한다? 스폰서와 상담한 다음에 거기서 핵심 7명. 그걸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을 도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그 7명 중에 전혀 상황이 안 되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빼고 밑에 이 8번 다시 올려서 다시 7명. 다시 7명. 그래서 좀 집중을 해야 파트너는 생기더라고요. 소비자는 뭐 이 30명 다 아는 거죠. 소비자는 다 하죠. 그래서 인맥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명의 사람과 진하게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느냐. 소통에 대한 게 요즘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아메사업 파운더스 PT까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건 파운더스 PT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보석피는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하면요. 소비자와의 소통으로 파운더스 PT도 되게 쉽게 가요. 근데 저도 고백하자면 소통을 제가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MBTI로 하면 ESTJ거든요. 그리고 우리 DISC로 하면 C가 되게 강한 CD인데 C와 C는 어떠냐면 정확한 걸 되게 좋아해요. 맞는 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틀린 얘기를 하면 내가 꼭 집어줘야 돼. 그거를요? 집어줘야 돼. 약간 T들이 그렇잖아요. F 말고. 그래서 계속 집어주면 인간관계 좋아요? 나빠요? 파트너도 얘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약간 지금은 돌려 말하거나 굳이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도 알고 있거든. 근데 그때는 내가 얘기 안 하면 이 사람 못할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꼭 집어줘.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떠나요. 떠나요. 상처받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니 지달 때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물론 저의 말투가 문제였겠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좋은 말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암에 사업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시험 봐서 다이아몬드 가는 거면 1년 365일 사시 공부한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 다이아몬드 됐는데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도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의 기술을 아메이 사업에서 조금씩 익히고 제가 좀 나아지면서 뭐가 되게 좋아졌냐면 네임잡이 되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전 통역을 하는 사람인데 통역이 단순히 이제 국어랑 일본어를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곧대로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싸움 나요. 그래서 회의할 때 제가 잘 듣고 이 회의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중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른 통역하시는 분보다 이분이랑 회의할 때 되게 회의가 매끄럽네? 라고 해서 통역의 전성기를 이룬 적이 한 파운더스 플래티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한 번 저랑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하면 1년 계약이 돼. 그러니까 아미 사업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소통을 잘하면 아미 사업을 잘하지만 못했던 사람도 여기서 소통을 배우면요. 밖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져요. 그렇죠? 칭찬의 기술 잘 듣는 게서 사실은 요거 하나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 여기 잘하시는데요. 그거 하나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방법. 사로잡고 싶죠? 그게 누구든. 이성이 아니라 소비자들, 파트너들. 볼게요. 어떻게 왜 없었어? 잠깐만요. 여기서 해야 되나 봐요? 뭔가요? Just want to show you something. This is the psychological power of the device.
What if I was sitting here talking to you holding my phone? It's not buzzing, it's not beeping, no one's calling me, I'm just holding it. Do you feel like you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right now? No, you don't. That's the association. So when we show up for a meeting, or we sit down for dinner with our families, and we put the phone on the table, it sends a psychological message to everyone sitting there. Just want to show you something. This is the psychological power of the device. What if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즘 사실 인간관계 문제는 요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핸드폰을 봐.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멱살 잡고 막. 제일 애랑 얘기하는데 애가 핸드폰 계속 보면 뭐라고 해요? 내려놔. 엄마 눈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비자인데 그럴 수 없잖아. 내 눈을 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소비자가 막 이렇게 핸드폰 하면 해. 급한 거 괜찮아. 연락 받아도 돼. 기다려. 저는 말을 좀 끊어요. 응? 근데 뭐 소비자야 그렇다 치고 파트너야 그렇다 치고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처음에 아무것도 울리지도 않고 한테 들고 있는 것만으로 신뢰가 확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은 옆 테이블에 핸드폰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서 저희 스폰서님 맨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되게 호감을 갖는 방법 되게 쉬운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만날 때 핸드폰 집어넣어놓으라. 백 안에.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이렇게 띵동띵동하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즘엔 뭐 소통의 방법을 모르지는 않거든요. 이제 건강관리 두 번째. 첫 번째 제가 아까 뭐였죠? 첫 번째 무슨 관리였죠? 스케줄 관리. 예. 두 번째 인맥 관리. 세 번째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는 며칠을 하면 내가 습관이 될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H7070 원래는 3일, 7일, 21일, 그 다음에 66일이에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H7070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관리를 저렇게 매일 이 자전거를 라이딩을 타면 되는데 제가 라이딩은 왜 이렇게 다시 타려고요? 11월부터. 할 때는 또 타는데 한 번 내려오면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가 왜 십리길이에요? 여기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볼게요. 또 오늘 계속 제가 뭘 잘못 넣었나 봐요. 네. 아이고.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그래요? 오른쪽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요거. 네네. 학계에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1분 운동이에요. 작년 12월에 나온 네이처 메디신의 논문을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균 연령 61.8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하루에 1, 2분 운동한 그룹과 아예 운동하지 않은 그룹 사망률을 예측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왔을까 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1, 2분만 두세 번 정도 운동을 꾸준히 7년 동안 해줬던 그룹에서는 사망률이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거죠.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50% 감소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넘게 정말 제대로 운동하신 분들의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이 하루 1, 2분 운동한 그룹이 그렇게 큰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논문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막 운동을 헬스장 끊고 막 정말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1분만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혈당이 낮춰지고 지방 분해에도 효과가 있고 근육 빌드업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뇌의 어떠한 기억력, 학습력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고 너무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1분은 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1분 타기 운동하자고요. 1분 하다 보면 15분 탄다는데 1분 어떻게 타요?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미친 듯이. 그래서 정말 1분만 몸을 움직여도 그래서 오늘 제가 볼 거예요. 여기 강의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자고요. 저는 이제 운동도 하는데 평소에 운동량 늘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5층 미만은 무조건 계단으로 간다. 맨날 구청 같은 데 보면 보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수명이 뭐 3초 올라간다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1분이나 2분 그래서 정해놓는 거야. 집에 올라가는 길에는 내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간다. 1분만. 하기 싫으면 이제 타이머 맞춰놓고 내가 1분만 계단 올라간다. 중간에 끊고 엘리베이터 타시.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 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으면요 멘탈이 망가집니다. 일단 건강하지 않으면요 뭐가 많이 나요? 짜증이 많이 나요. 애들도 우리가 키워보면 막 예민하고 짜증 많고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몸이 좀 약한 애들이에요. 잘 못 먹고 잘 못 자는 애들. 아기 때 잘 자고요. 우유병을 쭉 갖고 자는 애들은
맨날 방글방글 웃고 있었는데 맨날 칭얼거리고 징징대고 내 어른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체력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는 진짜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몸이 되면 멘탈 관리.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멘탈을 잡으면 몸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 몸이 멘탈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긍정.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야 긍정적이게 돼요. 그래서 뉴트리 진짜 잘 챙겨 드시고 운동 꼭 하루 1분 이상 하셔서 긍정적인 이 멘탈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아미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자세. 저희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오너잖아요. 그냥 쫙 한 번에 다 펴드릴게요. 내 것을 만든다는 의지. 우리가 투자는 안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을 투자를 안 했을 뿐이지 제일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하겠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 내가 변화해서 지금 모습으로는 절대 저희가 하이핑이 안 되죠. 저는 아메 사업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메 안에서 성공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비범한 사람들이 되는 비범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속 나오다 보면 변화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올 회계년도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변화하겠다라는 걸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겠다. 이거는 돈 말고 시간.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선순위에 아메를 놓겠다. 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도적인 자세. 보호 계좌가 뭐냐면 가서 얻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얻는 사람. 그래서 주도적인 자세로 책 읽고요. 이런 미팅 기본이고요. 오디오 듣고요. 사람 만나고요. 스폰서와 연락하고 상담하고요. LST 하고요. 소비자 전달하고요.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이 뭐가 어려운 거 봤더니 직장 생활이랑 뭐가 다른 거 봤더니 직장 생활은 일단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출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출근만 하면 괜찮아. 시간이 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는. 근데 이게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사업보다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매장 운영하는 자영사업은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시지만 그냥 문 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을 여는 게 뭔가를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만나러 가면 또 우리가 다 한다. 왜냐면 몸에 다 배서.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까지 약속을 잡는 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 초기 사업자를 보면. 초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번 슬럼프가 이렇게 있으면 안 만나? 마음이 이러니까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도 아메 사업을 계속 오래 하면서 왜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찌뿌둥하고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 그 악순환 고리야.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갈 데가 더 없어. 그리고 미팅에 앉아있으면 누군 막 형제급사님들 누구 데리고 왔는데 나 혼자 또 혼자야. 짜증이 나. 그럼 또 연락을 안 해.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제가 늘 이야기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메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요. 업다운이 있습니다. 업다운이 있어요. 바이오들이. 근데 내가 다운됐을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요. 선생님 뭐예요? 루틴 기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요건 진짜 모범 답안.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날 때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너 힘들 때 뭘로 풀어? 너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그냥 그 스트레스 창구가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병이 나요, 참다가. 그래서 운동으로 풀어. 그럼 최고지. 이 사업에서 스폰서 전화해요. 최고죠. 그럼 스폰서 기운 팍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자영사업이니까 자영사업가고 어른은 저는 얘기를 애들도 막 엄청 징징대잖아요. 그럼 저는 얘기하거든요. 너 화나면 가서 화 풀고 와. 엄마한테 징징대지 마. 그렇다고 안 풀려? 엄마한테까지 그 기분 하지 말고 너 감정 정리하고 와. 하물며 내 기분 안 좋다고 스폰서한테 징징징징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그건 성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살면서 슬픈 일 엄청 많죠. 기분 나쁜 일 그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맨날 조증입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걸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딱 왔을 때, 왔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약간 업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죠.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술이어도 괜찮고, 밥이어도 괜찮고. 옛날에는 저는 뭘 했냐면, 너무 우울해. 너무 우울하고 이게 언제 플래티늄이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한테 첫 호텔의 경험은 어디냐면, 워커힐이 되게 친정 같은 곳이에요. 저희 문현정 사장님이 플래티늄 되시는
순간부터 제가 스폰서 사장님들, 형제그룹 사장님들 갈 때 맨날 가서 축하해줬던 곳이 워커힐이거든요. 워커힐이 저도 플래팅돼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할 때는 우울한데 약속이 안 잡혀서 집엔 못 가겠어, 내가. 저는 워커힐에 가요. 워커힐에 가서 지금은 그쵸, 주차도 빡빡하고 이러지만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워커힐에 가서 1층에 있는 그 W 호텔에 바에 가요, 오빠에. 맥주 한 잔 시키면 딱 내 15,000원. 텐텐 붙으면 한 17,000원, 18,000원 뭐 이랬거든요. 저한테는 엄청난 투자였어요. 밥 한 끼도 그때 막 한 6,000원 뭐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이 고개도 노트 가져가서 바에 앉아갖고 맥주 한잔 하고 거기다 다 적는 거야, 이름. 막 적고 다시 꿈노트 다시 보고 그리고 꼭 와야지. 다시 퀄리파이를 해서 내가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꼭 와야지. 그걸 뭐 자주는 못 하는데 한 마음이 또 이렇게 떨어져 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그거 하고 오면 나는 호텔 내 집처럼 지내는 사람인데 그러고 보면 내가 나한테 약간 이 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있으셔야 돼요. 형제그룹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신 형제그룹 사장님은 우울하면 그렇게 노래방 가서 혼자 목이 찢어지게 1시간 노래를 부르고 온대요. 미친년처럼 막 춤을 추면서 혼자 무서웠겠다 사장님. 막 떼쓰고 부르고 그러면 업이 되신대요. 또 누군가는 우울할 땐 소비자를 만난대요. 소비자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제품 하나라도 리테일이 되면 또 업이 된대요. 그런 나만의 업 되는 방법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주도적인 자세, 목표를 갖는 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목표를 가지면요, 어떠냐면 일단 마음이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목표 가지신 분들 오늘 지금이 지옥일 거예요.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근데 내년이란다. 내년 이맘때는 천국을 맛보게 되실 거고요. 막 웃으시는데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늘 생각했어요. 지난 한 해 계속 매달 목표를 달려오면서 힘들잖아요. 아, 내일 12시엔 돼 있겠지. 모르겠고 과정은 내가 하겠지. 그 말 있잖아요. 내일에 내가 하겠지. 해 놓겠지.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몸은 내가 현재 있지만 쉽지 않지만 시선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미래에 대한 주문을 하는 거고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회사 제품 스폰서는 다 믿어.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나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자리에 나와서 계속 훈련하면 생겨요. 그리고 김미경 원장님 그때 강의처럼 무언가 작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고 이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기게 되죠. 그럼 파트너. 우리가 딱 이 자리에 나오면 누군가의 파트너로 나옵니다. 파트너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요거 하면 된 것 같아요. 스폰서한테 가장 멋진 파트너가 되어라. 우리 스폰서한테 파트너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스폰서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스폰서 사장님도 하이핀이고 저도 하이핀이고 하이핀 중간 미들핀이죠. 저는 그렇지만 스폰서가 기댈 수 있는 파트너가 돼야지. 그러니까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한 10년, 15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요. 저도 제가 기댈 수 있는 파트너가 있고 어떤 파트너는 내가 좀 못 기대겠어요. 왜냐면 기대면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파트너가 있고 여러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가장 멋진 파트너가 되라는 건 항상 스폰서 예우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스폰서도 인간인지라 힘드실 때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러면 저는 파트너의 자세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내게 무엇을 해주지를 바라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왜? 나한테 사업 전해주셨잖아요. 이 내 인생을 바꾼 도구를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막 스폰서 얘기할 때 또 저기 누가 울고 계셔.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사업 엄청 잘하실걸요? 그쵸? 스폰서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짠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엄마 생각하면 약간 엄마가 막 우리 위해서 막 너무 희생하니까 짠한 게 있는 것처럼 스폰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뭘 바랍니까, 저희한테. 맨날 저희 스폰서 그러죠. 어? 당신이 사업 잘하는 게 내 목표라고. 그 마음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너무 바라고 있구나. 그 믿음 하나면 끝이에요. 뭐 관련된 멋진 사람, 이거 금정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리더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냥 우리 스폰서는 나를 제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보다도 나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 그 믿음 하나면 뭐 이렇게 잔소리가 아니라 불평불만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불평, 불만, 서운한 마음은 누구한테 생긴다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생겨요. 마음에 있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한테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주고 가까운 사람, 애정을 주는 사람, 내가 신경 쓰는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100만큼 줬는데 100만큼 안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거거든요. 근데 스폰서는 서운할 게 없죠. 왜?
저한테 이 사업 주셨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요. 물론 스폰서가 저한테 더 많이 주시지만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파트너의 자세는 끝인 것 같아요. 스폰서의 자세. 이제 저희가 파트너로 나오지만 어느 순간 스폰서가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요거 오면 끝나요. 뭐냐면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쉽지만 어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파트너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나와 함께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해서 부자가 될 마인드를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는 거. 그거 하나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운할 때, 뭐 스폰서한테 서운한 건 없지. 뭘 서운해요? 인간관계 서운할 때 어때요? 나는 요런 모습인데, 나를 요런 모습을 인정 안 하고, 요렇게 오해할 때 제일 화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분들은 요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파트너를 잘 키우는 사람도 그렇고, 스폰서도 그렇고, 이분이 나보다 나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장하실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은 원래 달라요. 원래 달라서 제가 후원을 하고, 또 저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수많은 파트너들이 떠나고 또 파트너들이랑 지금 뭐 10여 년 넘게 계속 오래한 파트너들도 있고 하면 모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여기에서요, 내가 A라고 할 때 A라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보통? 저는 보통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찐 소통 되기까지. 내가 막 어느 날 막 어머 막 예민해가지고 아 사장님 이거 이렇잖아요 막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쁠 때까지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스폰서 좀 컨디션 안 좋은가 보다.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근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 아 오늘 뭔가 안 좋으신 일이 있거나 오늘 몸 안 좋으시다. 몸 안 좋으시다. 뭐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어가 맞춰지고, 제가 이 사업을,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자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형제가 나오거나 해도요, 비즈니스는 완전 달라요. 비즈니스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관계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누굴 후원하면요, 어떤 게 굉장히 많이 생기면, 저는 실제로 별로 안 친한 사람 후원할 때는 전혀 마음에 뭐 부침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친한 친구가 와서 그 친구를 후원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얘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면이 있네? 난 얘 되게 친구로서 좋게 봤는데 이 사업 하다 보면 어떠냐면 이 바이오리듬도 타고요. 뭔가를 도전하다가 좌절하는 모습도 보고요. 좌절할 때 그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금방 딛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이게 다 보여요. 근데 그는 안 보이겠냐고 내가. 내 친구 되게 괜찮은데 왔더니 성질 더럽네? 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비즈니스 관계가 맺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서로 성장하면서 이 소통하는 찐 소통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찐 소통이 되기까지 저 트러블이요, 저는 필요해요. 근데 막, 저는 아직 파트너랑 스폰서랑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이런 분은 둘 중에 하나죠. 스폰서가 성인 군자거나 아니면 아직 찐 소통이 안 됐어. 아직 덜 친한 거야. 덜 친한 거.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 건 인간관계 트러블이 있는 건 축하할 만한 일이다. 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엄청 싸우면서 막 이 우정을 쌓아 나가잖아요. 안 싸우고 그랬던 연인, 안 싸우는 부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는 아니지만 이혼합니다. 막 그러니까 안 싸운다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이 참고 있다는 얘기야. 참고 있는 게 터지죠. 안 터지면 그건 성인군자. 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죄송합니다. 혹시 안 싸우시는 부부 있으면 100년 해로하실 거고요. 그래서 늘, 내가 그냥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소통은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일 때는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공평하게. 파트너가 다 있어도 공평하게 그리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 인간이지만 파트너들은 어떠냐면 스폰서가 완벽하길 바래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완벽하길 바래요. 나보다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자세도 좋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폰서는 어떠냐면 부모도 그렇잖아요.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 그럼 내가 나는 원래 될 알날이 막 미팅도 안 지키지만 파트너가 나왔으면 와서 딱 앉아 있고
딴짓하지 말고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을 기대하니까. 팀원으로서의 자세, 저는 요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팀원으로서의 자세는 저희 뭐 원팀 사장님들 너무 잘하시는 건데요. 요즘 요거 좀 없어졌어. 묻지마 원칙. 예전에 묻지마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 원칙으로 맨날 세미나에서 배웠어요. 뭐가 있냐면 나이 묻지마, 학벌 묻지마,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 묻지마, 또 뭐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종교 묻지마. 정치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막. 너 뭐 누구 찍었어? 뭐 이런 얘기 하다 다 싸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요즘엔 또 안 해야 될 거 있죠. 뭐 애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기 와이프분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요즘 비혼, 미혼, 뭐 갔다 오신 분 일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가족의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애들 동화책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뭐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이런 거 다 물으시면 안 돼요. 상처가 되실 수 있을까 봐 그러신 거고요. 팀원으로서의 자세는 형제그룹끼리는 칭찬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팀원으로서의 자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주는 거. 이 자리에 지켜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성공하는 사업가의 자세. 성공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4가지 뭐 관리 얘기했지만 결국엔 저는 내가 하는 말이 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죠. 막, 이게 또 말을 또 청산유수처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야. 언니 아미 너무 좋아요. 제가 꼭 할게요. 할게요. 제품 너무 좋죠. 아미 제품 너무 좋죠. 근데 안 사. 안 써.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사람 말을 옛날에는 제가 100% 믿었는데, 왜냐면 저는 마음에 없는 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알게 됐어요. 마음에 5%가 있어도 100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쩜 사회생활을 위해, 나와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그러면 행동 봐야죠.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살게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아메 제품이 좋은지 모르는 거야. 아메 사업 좋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정보를 줬을 때 안 받아들이면 아직 진짜 바빠서일 수도 있는데 계속 바쁠 수는 없잖아요. 바빠도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면 그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다른 사람 집중. 근데 그것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상담해서.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게요. 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말? 혼잣말.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 하시면서 그게 뭐 밥을 먹을 때든 뭐 그냥 엄마들 모임이든 이럴 때 보면 그분이 하는 그냥 뭐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해봐도 그분이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분이신지, 부정적인 분이신지, 남의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인지, 남의 뒷담화를 많이 한 사람인지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그게 왜냐면 말이 운명을 결정하고요. 내가 좋은 말을 사용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내가 좋은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좋은 마음가짐이려면 건강한 신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누가 오래 살거나 이럴 때 제가 맨날 그 카톡이나 뭐 이렇게 선물 보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지내다 돌아오시라고. 제가 일본에 한 3년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운동해서 몸은 되게 건강했는데요. 마음이 여기 있을 때만큼 건강하지 않았어요. 왜? 친구 다 놓고 갔죠. 뭐 우리 가족이 있어서 좋긴 했지만 일 놓고 갔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누가 나간다고 하면 아까 이 고독사처럼 뭐 고독하진 않지만 외로워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여기 있다가 가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 외국에 나가거나 어딜 간다고 하면 꼭 몸과 마음 건강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몸은 다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늘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업다운이 있다고. 그러면 보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회복을 빨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영사업가의 자세,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거. 내가 긍정적이면 쫙쫙 붙습니다, 사람이. 내가 부정적이면 아무리 에스테이 많이 해도 안 붙어요. 왜? 다 느끼거든요, 기운으로.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어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좋은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누구의 연줄도 인맥도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주고 내가 나에게 좋은 밑거름을 쌓아줘야 그 꽃을 유일하게 내가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난 안 될 거야 아마.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나도 잘 될 사람이 아닐까? 난 진짜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또 더 좋은 일로 바뀌기 위한 반전의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끝없이 믿어주고 끝없이 긍정적인 동기부여하는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 습관 전에 말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해낼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달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달 또 멋지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